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지금 발의를 한 최종 지니어스 법안이 지금 통과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 프레임워크를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봐야겠지만 과연 그렇다면 왜 지금 미국의 은행들도 그렇고 미국 재무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중 굉장히 제 눈을 사로잡았던 뉴스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 발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블룸버그의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도 같이 냈죠. 네. 자, 대형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여기 포함되는 이 대형 은행들은 JP 모간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웰스파고와 그리고 핀테크 업체 몇 군데가 포함이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현금 자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크립토를 사는 데 쓸 수도 있고 그런 자산으로 활용을 하게 되죠. 달러의 이 기축통화 1:1 교환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 뭐 USDT를 발행하는 테더라든지 USDC를 발행하는 이 서클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리저브 보유고에는 현금이라든지 국채 등으로 백트돼야 된다, 백킹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단서 조항이 이번에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발의한 지니어스 법안에도 반드시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원에서 일단 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소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조율 단계에 들어간 상황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비금융 상장 기업의 SC를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제한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금융기업이 아닌데 금융기업이 상장기업이 아닌 그 비금융 상장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되냐? 나이키도 스테이블 코인 내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테이크투 인터랙티브도 네. 스테이블 코인을 내고. 만들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는 올라가겠지만 이 화폐 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채 시장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가 있죠. 그것을 조금 발행 가능한 업체들을 좀 제한을 준 부분이 있었고요. 네. 기존 금융권이라든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당국의 등록 혹은 승인을 거치게 되면 발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키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네. 실질적으로 금융당국의 승인과 등록 절차를 거치면 할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안 될 것이다. 한 단계 문은 열어놓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이 지니어스 액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은행 예금에 준하는 기준의 규제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달러랑 똑같은 성격의 자산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도 이걸 통해서 이제 다른 자산을 매입할 때 쓸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고 준비금이라든지 재무 감사를 의무하고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이 현실화되면 충분히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화와 동급으로 취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이 보유고에 들어가는 국채, 지금 테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이 테더사가 미국 국채를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1:1로 달러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달러 아니면 국채거든요. 네. 그럴 바에는 그냥 단기 국채 들지 하면서 국채를 사들이면서 오히려 국채 금리를 유지하는데 이미 테더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굉장히 좀 지지세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얼마 전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2조 달러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스테이블 코인에서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은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이 국채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유도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왜 스테이블 코인이냐? 이게 사실은 오늘의 핵심인데요. 네. 명목 화폐, 우리가 피아트라고 크립토에서 부르는 피아트 연동형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이 알고리즘 연동형 스테이블 코인도 존재를 했었는데 2022년 초에 완전히 무너졌죠. 그게 뭐냐? 테라 루나 사태를 촉발시켰던 테라 루나 코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코인이 서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면 이게 꾸준히 유지가 되니까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 코인처럼 이 가치를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좋다.
라는 거였는데 그건 다 무너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피아트형 스테이블 코인만 사실상 생존하고 있는 모습. 1 USDT 테더가 1달러랑 거의 정확히 일치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이 스테이블 코인, 안정 코인이잖아요. 그런 이유고요. 일반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달러 가치로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숫자로 봤을 때는 0.9997달러, 뭐 네. 1.001달러 이렇게는 튀긴 하는데 네. 의미가 없죠. 그렇죠. 기존의 화폐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히 또 각광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논의가 많이 나왔죠. 구조는 이렇습니다. 발행사가 만약에 여기가 오진석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라고 하면은 오진석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기관한테 요 달러라든지 채권 수요를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백킹을 하기 위해서 사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금융기관은 이제 연준이라든지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곳으로부터 이 채권과 달러를 또 매입을 해야 되는 구조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는 한번 달러와 채권을 가져왔다면 흐름은 끊기는데 발행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자가 사오게 되고요. 이것도 달러랑 똑같이 삽니다. 네. 마치 그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환전하듯이 달러를 넣고 혹은 원화를 넣고 USDT랑 DC를 사는 거죠. 네. 그럼 그 가치는 그냥 1달러를 사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가지고 다시 어떤 거를 산다거나 저축하는 수단으로 쓰고 그럼 수요가 달러 쪽은 늘어나고 그 빠진 달러의 수요만큼 다시 발행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이나 달러를 가져다가 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런 구조로 움직이게 되는 건데 굳이 이걸 왜 쓰느냐? 블록체인상에서 움직이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랑 연동이 되지만 그렇다 그래서 연준이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컨트롤을 하는 것도 아닌데 믿을 수가 있느냐? 네. 그래서 이게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이더리움과 트론 네트워크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있듯이 네. 이더리움 네트워크랑 트론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지만 블록체인이 해킹이 된다? 사실은 블록체인 자체는 해킹이 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을 만들고 유지하고 사용하는 그 단계에서 대부분 99.9%가 해킹이 되는 거고 이 자산이 이체, 유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장점이 더 많겠죠? 네. 국제 결제할 때 우리가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국제 송금망을 활용하게 되면 미국의 달러를 송금하면 한 이틀에서 3일, 4일 정도 걸리죠. 네. 사실 이더리움 트론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약간의 트랜잭션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네. 점점 그게 빨라지고 있고요. 네. 수수료도 훨씬 싸죠. 네. 사실상 수수료, 물론 이게 만약에 수요가 진짜 많아지면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수수료가 비싸집니다만 트론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많이 비싸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싸게 가져갈 수 있다,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결제단을 물릴 수가 있게 된다. 오호. 일반 거래를 할 때, 금융상품 결제할 때 지금 이더리움과 트론 네트워크는 실제로 사용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제 최적화된 측면이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라고 하고요. CBDC 얘기도 다들 아실 텐데 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CBDC는 중앙은행이 이 중앙형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발행량을 컨트롤하죠. 네. 그러니까 마치 원화를 찍어서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발행량을 통제하듯이 모든 트랜잭션을 중앙은행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어디서 썼는지를 들여다볼 수가 있고 네. 발행량 자체를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블록체인으로 굳이 그러면 뭐하러 하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지난 2022년에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이제 북경 동계 올림픽에서 처음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문제가 된 게 이게 그 사용자들이 어디서 출금을 하고 사용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너무 그게 보이는군요. 너무 흔하죠. 거기다 네. 중국이니까. 다 알게 되는. 그럴 거면 뭐더러 이거를 만들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미국에서는 미국 행정부는 네. 지금 CBDC는 안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자유롭게 지금 발행할 수 있는데 틀이 없고 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신시아 루비 상원 의원이 만든 프레임워크 법안이 그걸 충분하도록 만들어주는 법안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이 짜르 같은 경우도 프레임워크 법안만 주어지면 사실 국채 수요가 수조 달러 들어올 수 있다. 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스캇 베센트처럼 했죠. 말씀드린 대로 이
발행을 하려면 국채나 달러를 사야지. 사야 되니까 네. 수요가 생긴다는 것이고 베센트도 마찬가지로 2조 달러 이야기를 했고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하고 있는 암호화폐 업체에서도 지난 3월 말에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발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단점이 하나 있긴 해요. 뭐예요? 이게 발행사가 존재하잖아요. 오진석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신용도가 얼마냐에 아. 따라서 약간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자산은 충분히 발행사의 기반으로 가는데 근데 그것도 요새는 국채를 많이 매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발행사의 신용도는 됐고 국채 신용도로 간다. 얼마나. 미국 국채로 간다. 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것조차 제한하는 법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레임워크 법안을 지켜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튀어나온다. 그래서 관련해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가져가고요. 지금 5월 초만 해도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아직 보고서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조만간 나온다는 소식이 크립토 쪽에서 또 다시 한번 6월 초가 되니까 네. 솔솔 나오고 있어서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